안녕하십니까. 평택전남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4월 10일 토요일 오후고요. 녹화가 끝나면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녹화가 끝나면 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9시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찍부터 보시라고 미리 업로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짜는 뭐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지만 보통 이제 토요일에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모처럼 토요일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조금 우중충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야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녹화도 하고 또 토요일도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쉬지는 않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는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요, 좀 야외로 나가셔가지고 돌아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다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지침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왜냐하면은 오픈된 공간이니까 괜찮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야외에서도 전부 다 쓰고 다니죠. 뭐 어디서 침이 튀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쓰고 다니시는데, 완전히 그 트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사실 불안하죠. 사람들이 많이 뒤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어떤 그 트인 공간들, 좀 바닷가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마스크도 그런 데서는 좀 가벼운 거 쓰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붙어서 뭐 얘기하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국내 사정상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상반기 내에 1600만 명인지 1200만 명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백신 확보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6월까지죠, 상반기라고 하면은. 그런데 정부에서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지금 다른 속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불만인 건 그거지 않습니까? 백신의 선택권이 없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연령층을 이전에는 75세 이상에서는 맞추지 않고 이제 그 65세 이하로만 맞추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혈전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작년에 백신이 연구가 개발되고 있을 때 당시에 국내 뭐 전문가들도 그랬지만은 국민들 대다수가 백신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당시에 정부의 입장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확보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방역이 제대로 안 된 국가들이나 백신을 확보해서 빨리 맞는 거지, 안정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백신의 어떤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어요.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이런 쪽의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해서 접종을 시작했으면 아마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만약에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계속 맞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임상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그 백신보다는 약하다,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런 보건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갖고 국민들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상 반응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백신들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접종을 하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본인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뭐 그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재 속도로 보면은 올해는 뭐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백신이 전부 접종이 되는 게 국민들이 올해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를 빨리 이렇게 확보하는 그 고민을 정부에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얀센이나 이런 쪽의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뭐 비싸더라도 내가 맞겠다 그러면은 접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불만이 없어진다는 거죠. 불안감도 없어지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정말 그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예, 그거야 정부에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고요. 저도 뭐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하기가 사실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접종한 숫자에 비해서 이상 반응이라든지 사망자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엄청난 불안감이거든요. 사실 뭐 20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다. 왜냐면은 뭐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도 그 뭐 65세 이상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망하는 숫자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더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이 빨리 전 국민이 돼가지고 항체 형성이 돼야지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에는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수요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역시 재밌는 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야권이 승리를 했어요. 압승을 했어요. 저 호남 쪽에 그쪽에 이제 4개 정도만 여권에서 여당에서 가지고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여론조사 때 오세훈, 박영선 그리고 또 박형준, 김영춘 이 후보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어요. 결국은 거의 뭐 부산은 더블 스코어 가까이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사전투표의 결과가 작년에 그 총선 때 결과처럼 역시 그 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전 투표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나온 수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이제 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도 흔히 이제 어떤 잘못들을 하고 그러면은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뭐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 했으니까 용서를 해도 되겠다 그러는데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다가 결국은 뭔가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도 그
잘한 건 자랑을 하고 못했던 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선거 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여론이 조금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안일하게 대처를 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역시 그런 게 좀 세련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예전에 유권자들이 그 뭐 80년대 90년대 유권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그 정보의 그 속도가, 전달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 그 어떤 양이라든지 수준이 과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거티브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네거티브가 지금도 효과를 발휘하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2030, 특히 2030 지금 뭐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들은 본인의 판단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20대 중반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본인의 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확실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을 본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그 분석하고 연구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40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이렇게 그 대학을 나온 세대들이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많이 있고, 40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성향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 30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총선만 하더라도 20, 30대들이 여당을 뭐 거의 폭발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특히 여성들 쪽에서 그랬었는데,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20대 여성, 그리고 20대, 30대 전체적으로 야당적으로 완전히 그런 돌아선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어떤 그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또 아직까지 그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이나 여당이나 다 고민을 하겠지만은 역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이게 코로나로 어려운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헤쳐나가서 또 좋은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건전하게 서로 또 정책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정말 그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이 또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역시 뭐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겠죠.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다시 한번 또 4차 유행 가능성이 생기면서 코로나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은 그래요. 이번에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그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대선 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만 잘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로 부각되는 분들의 그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부터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2020년 수익률 526.06%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넘어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역시 2020년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 3월까지 수익률 51%밖에 안 되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수익 매도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확 뛰겠죠. 왜냐하면은 중기 종목 중에서는 200%가 넘어간 종목도 있고, 단기 종목도 100%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도 있고, 또 중기 종목들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단기 종목도 괜찮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현재 중기 종목은 자, 덕성 우선주 이게 11,287원에 매수했어요. 그래서 200%가 넘어갔습니다. 이 한 종목만. 어쨌든 조금 더 끌고 갈 거고요. 최대한 수익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 종목 중에서는 역시 오픈된 게 수산 INT. 이건 23,400원에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있으면 100%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정치인 테마 기 때문에 100% 이상 더 노려볼 생각이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는 훨씬 그 내용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 추천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수가에서 이제 10% 이상 넘어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도 중기로 갈 만한 종목들은 또 추천할 생각이고요. 단기로도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사실 장중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 놓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금요일에도 추천 가격에서 거의 10,000원대이기 때문에 200원 차이로 가격이 안 와서 추천을 안 했는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추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고 그냥 급등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종목이 자, 코오롱 우선주입니다.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을 장 초반부터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8,100원이 깨지면 추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18,300원까지 오고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미리 추천을 할 만한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가격이 오고 나서 추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냥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좀 가격이 깨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목들은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과는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기나 단기나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는 역시 짧게 손절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결과가 좀 아쉬웠던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상승했죠. 코스피 3150 결국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코스닥은 제가 그랬었죠. 코스닥은 바이오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약업종하고 기타 서비스 이쪽에서 바이오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결국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좀 한 번 정도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앞으로도 조금 더 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와 연계해가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역시 코스닥은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단기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역시 이번 주에는 수급이 괜찮았어요. 이 개인들이 좀 그 금요일에 많이 매수해줬던 게 조금 이게 이제 오게 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금요일에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에 꺾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국은 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좀 꺾였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역시 금요일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다만 기관이 좀 매도를 해주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었었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흐름이 괜찮았었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이 강했죠.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계속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스닥을 빼놓고는 역사상 최고점을 또 넘어섰어요. 엄청난 강세입니다.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뭐 미국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은 미국 시장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당분간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더 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좋았던 부분이고요. 자, 한국 시장 코스피가 수급도 괜찮았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했는데 왜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정도밖에 못 갔을까? 자, 원인을 보면은요. 자, 딱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뭐 30% 이상 더 넘어서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9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자, 분기 영업이익이 9조가 넘었다. 엄청난 겁니다. 10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그 실적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쪽 있는 벽돌을 빼가지고 저쪽에다가 괴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는 반도체 쪽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었던 게 좀 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기업이 엄청나게 나빠진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닌데 역시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흐름도 아니다는 거죠. 좀 아쉬운 그런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이럴 것 같아요, 당분간. 그리고 자, 하이닉스도 자, 화요일에 반등하고 그 이후부터 쭉 꺾였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많이 꺾였어요.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강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악세는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다. 지수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형주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른 대형주들이 그만큼 메워준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지수가 그래서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가지는 않는데 지수가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당분간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이 강하다는 건 굉장히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호재만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한계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또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정도에 좀 살짝 또 튀어주면서 3150을 다시 한번 뚫어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면은 한국은 생각보다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 조정 가능성, 짧은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한 번 정도 다시 좀 반등 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150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3200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는 3200까지 가는 것보다는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그 정도 흐름, 짧은 조정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3000선 깨고 계속 하락하고 그런 흐름이 아니고 좀 조정받더라도
버티는 흐름 그 정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유지할, 뭐 최소한 이 박스권 안에서는 움직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다. 역시 이 탄력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를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개별주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종목의 고유한 흐름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장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운 제과입니다. 네, 크라운 제과.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에 편입이 됐죠. 이 종목을 좀 관찰해 보시고요. 조정 받으면은 한 번 정도 접근을 하셔도 좀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오인데 이건 이제 그룹들이 같이 움직여야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해서 관찰을 해보자. 조금만 더 조정받고 뭐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골라봤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주 대응 전략인데요. 시장은 그래요. 지금 어쨌든 뭐 크게 꺾이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역시 선물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 놓고 상하단에 왔을 때는 역시 일봉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단, 하단, 그리고 장중에는 단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끊임없이 분봉들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 단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좀 과매수 과매도 나왔을 때는 결국은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니까 역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어떤 그 움직이는 폭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건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일봉상 기준은 이렇다. 박스권에 놓고 대응을 해보자. 박스권 상단은 지금 거의 왔다, 지금 왔다고 본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은 역시 뭐 정치인 테마, 그리고 또 창투사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테마, 창투사 그 정도.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들이 있으니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 중에 지난주에 국동유화 말씀드렸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찰을 해 보시다가 뭐 이렇게 계속 횡보하면 또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테마죠. 괜찮으니까 좀 더 관찰을 해 보셨다가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뭐 가격적으로 거의 좀 더 이상 안 빠지고 한 번 정도 움직일 그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좀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던 그 종목이죠. 자, 이건 그 창투사인데 좀 내려오길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조정 받아주면 한 번 정도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역시 계속 관찰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 이제 꼽아본 종목 DNA 링크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32,000원부터 뭐 거의 지금 가격이 4,100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 만하다. 다만 이게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은 뭐 반등이 좀 클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관찰하시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단기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노코 이 종목은 신규주인데요. 지금 보면은 단기 저점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기로 한번 짧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니까 저점 이탈하는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좀 그 고민을 해볼 만해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는 4종목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포진이 됐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평택촌놈 TV를 보면은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식 관련 컨텐츠를 계속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4월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사실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그 기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1월, 2월은 조금 안 좋았었고요. 예, 3월은 좀 과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4월부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을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컨디션이니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개인적으로는 그 욕심이 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월에 뭐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려면은 4월부터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전문가 생활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결과가 나올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그랬던 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 가지고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마지막 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4월 10일에 녹화를 했고요. 곧바로 업로드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